창밖은 회색빛이었다. 금방이라도 한바탕 쏟아낼 듯 잔뜩 찌푸린 하늘은 며칠째 홀로 집을 지키는 68 박은수의 마음을 닮아 있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교직에서 은퇴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다. 자식들은 제각각 가정을 꾸려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넓은 연립주택에는 온기보다 정막이 더 자주 감돌았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인 듯 거실을 채웠지만 그마저도 화면 속 웃음과 떠들썩함이 은수의 외로움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다. 후. 은수는 할 일 없이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안락의자에 기대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산한 바람에 힘없이 흔들렸다.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다. 한때는 아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던 선생님이었고 따뜻한 가정을 꾸렸던 아내이자 엄마였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의 흐름 속에 빛바랜 사진처럼 그저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과거의 영광일 뿐이었다. 무료함과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볼까 싶어 얼마 전부터 동네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다. 젊은 강사 김민주는 친절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었지만 은수에게 스마트폰은 여전히 어렵고 낯선 물건이었다.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 외에는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기능이 없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교실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스마트폰 교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민준 강사가 숙제로 내준 SNS 친구 만들어 보기를 하기 위해 머뭇거리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한참을 헤맨 끝에 겨우 SNS 앱을 열고 복지관 동료 몇 명에게 친구 신청을 보냈다. 그리고 잠시 후 뜻밖의 알림이 울렸다. 최수연 님이 회원님에게 친구 요청을 보냈습니다. 최수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프로필 사진을 눌러보니 중후해 보이는 인상의 남자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배경으로는 해외의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누구지? 혹시 예전 제자나 학부형인가? 은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일단 친구 요청을 수락했다. 잠시 후 최수연이라는 남자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박은수 선생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다. 은수는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약간의 놀라움과 함께 묘한 반가움을 느꼈다. 교직을 떠난 지 오래되어 잊고 지냈던 호칭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은수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곧바로 답이 돌아왔다. 오래전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입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많은 세월이 흘러 저를 기억하시기 어렵겠지만 저는 선생님의 따뜻함과 열정적인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SNS에서 선생님 성함을 발견하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습니다. 옛 제자라니. 은수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잊지 않고 이렇게 연락해준 제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워낙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서 혹시 이름 말고 다른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해외에 나와 있어서요. 조만간 한국에 들어가면 꼭 한번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제 정체를 밝혀도 괜찮을까요? 작은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해외에 있다는 말에 은수는 살짝 아쉬웠지만 그의 유쾌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서프라이즈라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설렘마저 느껴졌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그럼 그때 뵙도록 하지요. 타국 생활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안부 여쭤도 괜찮을까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은수는 망설임 없이 그럼요라고 답했다. 그날 이후 최수연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은수에게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은수도 점차 그의 따뜻한 말과 관심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근은수의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었고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혹은 다정한 연인처럼. 어느덧 최수연과의 대화는 은수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위안이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했고
잠들기 전까지 그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을 해외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시켜 지금은 홀로 넓은 집에서 외롭게 지낸다고 했다. 은수는 그의 처지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며 깊은 공감과 연민을 느꼈다. 선생님, 혹시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혼자 식사하시는 건 아니죠? 어느 날 저녁 최수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부드럽고 감미로웠다. 아, 그냥 김치에 밥 말아 먹었어요. 혼자 먹는데 뭐 별거 있나요? 은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며칠째 입맛이 없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터였다. 아이고,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죠.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맛있는 거라도 사다 드리는 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은수는 코끝이 찡해졌다. 자식들도 이렇게까지 자신을 챙겨주지는 않았다.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니 힘이 납니다. 사실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선생님은 제게 뭐랄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분이세요. 최수연의 달콤한 말들은 은수의 메마른 감정을 촉촉하게 적셨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관심과 애정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통화 속에서 은수는 그에게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 남편을 먼저 보낸 슬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홀로 지내는 외로움까지. 최수연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선생님, 제가 조만간 한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느 날 최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수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를 만난다니. 사진으로만 보던, 목소리로만 듣던 그를 실제로 만난다고 생각하니 믿기지 않았다. 네, 그럼요. 언제쯤 오시는데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해야 하고요. 선물이라는 말에 은수는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자녀들에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 괜히 걱정할까봐 혹은 자신의 설레는 감정을 이해받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은수는 최수연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옷장을 열어 몇 번이고 옷을 골랐고 거울을 보며 희끗희끗한 머리를 매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최수연에게서 다급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은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수연 씨? 괜찮으세요? 사실 제가 진행하던 큰 건설 계약 건이 있는데 갑자기 자금이 막혔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이긴 한데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 전체가 무산될 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최수연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수는 안절부절 못했다. 자신이 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선생님,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제게 약간의 자금을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정말 소액입니다. 일주일 안에 아니 사흘 안에 반드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선생님께 이런 부탁드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럽지만 지금은 선생님밖에 기댈 곳이 없습니다. 돈. 평생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빌려준 적도 없는 은수였다. 망설여졌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그와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은수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500만 원입니다. 선생님께는 큰 돈이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그럼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선생님께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500만 원. 은수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거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은수는 결국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을 찾았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둔 비상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최수연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돈을 보내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괜찮을 거야. 그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돈을 받은 최수연은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곧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그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불안해진 은수가 먼저 전화를 걸면 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갚는 것을 미루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일이 조금 꼬여서요. 하지만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예전 같지 않았다. 은수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심도 잠시, 최수연은 또다시 달콤한 말로 은수를 안심시켰다. 그는 곧 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은수와 함께 살 아담한 전원주택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다. 은수는 그 사진을 보며 다시금 희망을 품었다. 그래, 그는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니야.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얼마 후 최수연은 또다시 돈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지난번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큰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마무리해야 할 자잘한 문제들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완벽해집니다. 라는 말과 함께였다. 요구 액수는 1,0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다. 은수는 망설였다. 이미 500만 원이란 큰 돈을 보낸 터였다. 하지만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다. 그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겠지. 이 돈까지 보내주면 그는 분명 약속을 지킬 거야. 은수는 결국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던 적금 통장을 해약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돈을 붙였다. 그 후로도 최수연의 금전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갑자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해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다 등등. 이유는 각양각색이었다. 은수는 이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었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이 야금야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 그러는 사이 은수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 평소보다 자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가끔 혼잣말을 하거나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서도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늘 무언가의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거나 초조한 표정으로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김민준 강사는 그런 은수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연애라도 시작하신 건가 싶었지만 은수가 가끔 몰래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통화 내용은 대부분 돈과 관련된 이야기였고 은수는 누군가에게 애원하듯 혹은 변명하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르신, 혹시 요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으세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민주는 조심스럽게 은수에게 말을 걸었다. 은수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 아니에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요즘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봐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지만 은수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인터넷에서 노인 대상 온라인 사기, 로맨스 스캠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았다. 검색 결과로 나온 수많은 피해 사례들은 은수의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며칠 후 민주는 용기를 내어 은수에게 자신이 찾아본 자료들을 보여주며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어르신, 제가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요즘 이런 수법으로 노인분들께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어르신께서도... 그러나 은수의 반응은 차가웠다. 김 선생,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진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날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은수는 버럭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민주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은수의 완강한 반응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어쩌면 이미 깊이 빠지신 건지도 몰라. 은수는 민준의 말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다. 정말 그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는 나에게 진심이었어.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렸고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던 중 최수연에게서 결정적인 요구가 날아들었다. 선생님,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정착할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대출을 조금만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을 제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 돈만 해결되면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생님 곁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선생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집 담보 대출 혹은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 은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제껏 보낸 돈만 해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여기서 더 이상 무엇을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동시에 이 마지막 관문만 넘으면 그토록 바라던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는 최수연의 달콤한 속삭임이 귓가를 맴돌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를 믿어봐야 할까? 밤새도록 고민했지만 은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음 날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나간 은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수업 내내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그녀는 결국 수업이 끝나자마자 민준을 찾아갔다. 김 선생, 나 좀 도와줘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민준에게 털어놓았다. 최수연과의 첫 만남부터 그에게 빠져들었던 과정, 그리고 계속되는 금전 요구와 자신의 불안감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로맨스 스캠입니다. 그 사람은 어르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민준의 단호한 말에 은수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어르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녀들이라니. 은수는 고개를 저었다.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자식들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주는 단호했다. 그는 은수를 설득하여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도왔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연락에 놀란 아들과 딸은 곧바로 은수의 집으로 달려왔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던 자녀들도 민준이 제시하는 객관적인 증거들, 최수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수많은 사기 피해 사례, 그가 보낸 프로필 사진이 인터넷에서 도용된 유명인의 사진이라는 사실, 그리고 은수의 통장에서 계속해서 빠져나간 엄청난 액수의 돈,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 순간 은수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최수연이었다. 그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은수에게 돈을 준비했는지 물었다. 아들이 대신 전화를 받았다. 당신 누구야?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의 고함 소리에 최수연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저는 은수 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윽박지르자 그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은수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랑, 행복한 노후에 대한 꿈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평생 모은 재산은 공중으로 날아갔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만이 남았다. 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방 안에는 텅 빈 절망감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사건 이후 은수는 한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지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은 이전의 무관심을 깊이 반성하며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보살폈다. 매일같이 집을 찾아와 말벗이 되어주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갔다. 며느리와 사위도 번갈아가며 은수를 챙겼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웃게 하기 위해 재롱을 부렸다.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은수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김민준 강사도 꾸준히 은수를 찾아와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은수에게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어르신은 단지 외로웠고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라고 말하며 그녀의 죄책감을 덜어주려 했었다. 그는 또한 은수가 비슷한 처지의 다른 피해자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과정 속에서 은수는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갈 수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은수는 여전히 그날의 악몽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지만 예전처럼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다시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민준과 복지관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특강이 열렸다. 강사는 바로 김민준이었다. 그는 로맨스 스캠을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사기 수법과 대처 방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강의를 듣는 노인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민준에게 다가가 질문했다. 선생님,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나요? 저는 아마 평생 아무도 못 믿고 살 것 같아요. 그때 강의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은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제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겠더라고요.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었고 저를 믿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똑똑해지면 됩니다. 은수의 말에 강의실 안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잠시 후 따뜻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은수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오랜만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이후 은수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김민준의 도움을 받아 복지관에서 작은 자조 모임을 만들었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며 함께 극복해 나갔다. 때로는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가슴 아파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좌절하지는 않았다. 최수연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속이며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은수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그 상처를 통해 더욱 강해졌다. 어느 화창한 봄날 은수는 손녀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할머니, 저번에 어떤 아저씨가 할머니한테 이상한 말 걸던데 할머니는 이제 아무나 쉽게 안 믿죠? 7살 배기 손녀가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은수는 빙긋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이제 아주 똑똑해져서 아무한테나 안 속아 넘어간단다. 그리고 할머니 곁에는 우리 강아지처럼 예쁜 천사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뭐가 더 필요하겠니? 은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진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의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꿋꿋하게 나아갈 것이었다. 창밖의 세상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은수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용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